자, 우리 중학교 때도 경우의 수라는 거는 배우기는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어떤 실험이나 같이 할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주사위를 던지는 거, 동전 던지는 거. 이게 다 실험이고 시행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다. 그래서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 이게 사건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뭐가 경우의 수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온다. 이 사건입니다. 근데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다. 이건 경우의 수겠죠. 이런 거는 중학교 때 다 했던 이야기고, 합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합의 법칙. 네, 줄 치세요. 또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집합에 연산할 때에도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한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합쳤었죠. 합집합이었어요. 경우의 수를 합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공통되는 경우가 만약에 있으면 공통되는 경우를 빼야 되지만 공통되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했기 때문에 공통되는 경우가 0이라서 그냥 두 개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A 집합의 개수 더하기 B 집합의 개수 한 다음에 교집합 개수는 빼줬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데 대구에서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 뭐 아시아나도 있고 뭐 대한항공도 있고 뭐 제주항공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배 타고 가는 것도 두 가지 배가 있어요. 그러면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거는 동시에 가는 게 아니고 이 5가지 중에 그냥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행기 경우의 수 더하기 그 다음에 배의 경우의 수 두 가지를 더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배로 가거나 또는 비행기로 가는 또는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 다음 곱의 법칙. 출치입니다. 어디에?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다른 말로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곱하기. 동시에 일어난다 혹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거는 곱의 법칙입니다. 알았죠? 아까 A에서 C로 가는 게 그냥 비행기로 가거나 혹은 배로 간다 할 것 같으면 합의 법칙으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근데 그 방법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가요. 그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대구에서 부산 가고 동시에 또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혹은 대구에서 부산 가고 연속적으로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는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있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그죠? 그런 거는 곱의 법칙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문제가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누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도 설명하면 알지. 또는 동시에면은 합의 법칙이고 더하기를 하는 거고, 동시에면은 곱의 법칙을 한다. 이건 초등학생 때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다? 그 문제, 실제로 문제를 받았을 때 그게 합의 법칙인지 곱의 법칙인지를 이해하는 게 힘들겠죠. 그죠? 그죠? 개념 체크 한번 해보세요. 중학교 수준이니까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 지연이 몇 가지예요? 첫 번째 9가지. 이번에 첫 번째는 소음이 몇 가지예요? 5가지. 그 다음에 옥제 두 번째 거는 6가지.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럼 영준이 3번은 몇 가지입니까? 각각 하나씩 하니까 고배법칙으로 15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에서 B 거쳐서 C로 가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속적으로 가는 거니까 고배법칙 12가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다 했잖아. 넘어가서 1-1번. 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수의 차이가 얼마? 3 이상인 경우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차이가 3 이상 되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세요. 차이가 3이 될 수도 있고 차가 4가 될 수도 있고 차가 5가 될 수도 있고 차가 6 될 수 있나요? 그건 안 돼요. 이 경우를 한번 각각 찾아보세요. 영준아, 구하고 있니? 자, 차가 3이 되는 것을 먼저 찾아보니까 1, 4 이런 거 됩니다. 그죠? 2, 5 이런 거 됩니다. 3, 6 이런 거 됩니다. 항상 물어 이게 쌤 보면 4, 1은 이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가 아니고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 게 6가지가 나오고 두 번째 게 동시에 또 6가지가 나와서 총 36가지 경우예요. 그죠? 두 개가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혹은 같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고 할 때에도 그렇지만 1, 4, 2, 5, 3, 6 말고 4, 1도 경우가 포함되는 거고 5, 2도 되고 6, 3도 돼야 되겠죠. 이것들이 다 36가지 안에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차가 4가 되는 경우는 그러면 뭐 있겠습니까? 1, 5, 2, 6, 5, 1, 6, 2 네 가지죠. 차가 5가 되는 경우는 1, 6하고 6, 1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몇 가지입니까? 12가지가 정답이겠죠. 그죠? 1-3번 해봐. 1-3 5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는 몇 개냐? 다시 말해서 5의 배수이거나 또는 7의 배수인 게 몇 개냐 이 말이죠. 주연이 5의 배수 몇 개야? 20개 어떻게 구했어? 100 나눈 몫만 포함되죠. 20개. 그 다음에 소음이 7의 배수는 몇 개예요? 15개. 그러면 또는이니까 아까 어떻게 됐어?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럼 답은 몇 가지? 35가지 맞아요? 왜 아니야? 35는 두 개 다 포함 70이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합의 법칙 할 때는 아까 뭐라고 적었었습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는 그냥 두 개 다 하면 끝이지만 이건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개하고 15개를 합치면 여기에는 5의 배수에 속한 것도 있고 7의 배수에도 속한 동시에 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다? 5하고 7의 최소 공배수 35의 배수죠. 35의 배수가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이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3. 뭐 잘못했노? 이거 15개 아니네. 4개 아니에요? 14개죠. 봐봐. 100 나누기 소미야 7하니까 14 해야 98이죠. 그죠? 14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14개. 그래서 32가 정답입니다. 알았죠? 그럼 155쪽에 2-1번. 자, 2x 더하기 3y 더하기 z가 13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을 구하라고 하네요. x 더하기 3y 더하기 z는 13을 만족하는 거. 자, 자연수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는 말 들어봤죠? 예. 해가 무수히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데 근데 단 자연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무수히 많지는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럼 여기에 뭐 1 집어넣어보고 여기에 뭐 1 집어넣어보고 여기 뭐 집어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쭉 해야 되겠네요. 그죠?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Z가 1인 거. 그럼 Z가 1이면은 요게 12가 돼야 돼요. 그러면 X와 Y가 뭐 되는 거 쭉 쳤습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Z가 2인 거. 하면 이거 2면 요거 11 되는 거 또 쭉 찾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봐야 돼? Z가 13인 것까지를 고민을 해야 될까? 뭐 분명히 13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여튼 쭉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Y를 기준으로 했어요. Y를 기준으로 했고 Y가 1인 경우를 하고 Y가 2인 경우하고 Y가 3인 경우를 하고 Y가 4인 경우 할 필요 있을까요? 왜냐하면 4만 돼도 이게 12가 되니까 이거 두 개 합쳐서 1 된다는 거는 자연수로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뭐의 기준을 맞춰서 하는 게 좋겠어? Y. 왜 Y를 맞춰서 하는 게 좋겠어요? 적게 할수 있어요. 개수가 큰 거. 알았죠? 개수가 큰 문자의 기준을 맞춰서 노가다를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노가다는 노가다예요. 자, 그럼 한번 해봐. Y가 1인 경우, Y가 2인 경우, Y가 3인 경우 한번 해보세요. Y가 1이면 2x 더하기 z가 12. 그럼 이것도 이 두 개 x, z를 잡아야 되는데 뭐를 기준 맞춰서? x가 1인 것부터 해보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봐요.
요렇게가 다죠. 그죠? 그럼 개수만 따지면 되니까 요거 4개, 요거 3개, 1개라서 총 네. 8개의 순서상이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밑에 2-3번 또 뭐 똑같은데 그냥 문자로 되어 있는 아니 세 종류를 합쳐서 5,000원치 산다. 아까처럼 X, Y, Z 개 산다고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아까처럼 뭐를 기준으로 해서? Z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Z가 1일 때부터 해서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해볼 수가 있겠죠. 해보면은 요게 몇 가지가 나오느냐 하면은 7개가 나오고 7개 나오던가요? 6개 나왔는데요. 7개 나옵니다. Z가 1이면 실제로 X 더하기 5Y가 40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 Y가 1인 경우부터 따져보면 1일 때에는 35잖아. 35,1부터 해서 어디까지? 5,7. 7까지 갈 수 있겠죠. 5,7까지. 그래서 7개. 그죠? 그 다음 밑에 거는 몇 개가 나오냐면은 5개 나오고, 밑에 거는 3개가 나오고, 그 밑에 거는 1개가 나옵니다.
약간 노가다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이 규칙성에 맞게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찾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총 16가지가 나오니까,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자, 1번에, 자, 뭐를 물어보냐면, 항이 몇 개 생기냐, 이걸 물어봐요. 자, 상식적으로 만약에 요것만 있어, 생각해봐.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항 몇 개 생기겠어? 4개. 4번 곱하는 거니까 항이 4개 생겨요. 동명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4개 곱한 만큼 항이 생겨요. 그러면 요거 2개 곱한 게 항이 4개 생겼어. 그러니까 4개 생긴 거에 또 이거를 또 곱해요. 4개 생긴 거를 3번 곱하는 거니까 총 몇 개가 생긴다? 12개의 항이 생기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1번은 항의 개수가 총 12개가 되는 거고. 얘도 어떻게 되겠어? 이거 곱하면 항이 4개 생기죠? 이거 곱하면 항이 4개 생깁니다. 근데 뺀다 하더라도 동명이 없어요. 동량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8개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8개가 항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죠? 3-3번. 100짜리 숫자는 소수이고, 소수 아니에요. 소수예요, 소수. 2, 3, 5, 7. 소수고, 그 다음에 10짜리 숫자는 홀수인 3자리 수 중에서 짝수는 몇 개 있느냐? 좀 생각해. 소미, 100짜리 숫자에는 몇 가지 볼 수 있어요? 4가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0자리에는 몇 가지 볼 수 있어요? 5가지 맞아요? 10자리는 홀수에 5가지. 1의 자리에는 근데 몇 가지 올 수 있을까? 5가지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짝수가 된다면 0, 2, 4, 6, 8, 5가지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동시에 선택되는 거기 때문에 총 100개의 숫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 157쪽 1번 약수의 개수.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약수의 개수 하는 걸 했었어요.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소인수분해에서 소인수분해에서 지수에 1 더한 걸. 지수에 각각 1을 더해서 곱하면 그게 약수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왜 지수에다가 1을 곱해서 각각 곱합니까? 그렇죠. 왜 각각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해요? 혹시 왜 그래? 제일 최근에 배웠잖아. 학교에서 안 배웠어? 몰라, 내가 몇 소요? 중학교 1학년 처음 시작할 때. 이건 안 맞았어요.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여기에다가 더하기 1하고 여기에다 더하기 1해서 곱하면 그게 약수의 개수라고 했잖아. 그거 표 그리면서 할 때 네. 1, 2의 1제곱, 2의 2제곱에서 1까지 포함한 거. 이 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2의 4제곱의 약수가 몇 개냐면은 2의 4제곱의 약수가 몇 개냐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얘 하나 더 포함해가 5개예요. 약수가. 이거의 약수가 몇 개냐면 1, 5, 5의 제곱 3개예요. 이거와 이것들을 곱해서 만드는 것들이 전부 다 약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 이거 약수의 개수가 5가지, 이거 약수의 개수가 3가지라서 그거와 그거를 곱해서 만드는 모든 거 15개가 다 약수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각각의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는 게 경우의 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15개가 약수고 4-3이에요. 2250의 홀수인 양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홀수인 양의 약수의 개수. 약수 중에서 홀수인 것만 물어. 소미 2250을 소인수분해 보시면 어떻게 되더라? 2250. 이 하나 있고 3 두 개 있고 5의 3개가 돼. 자, 그러면 이것들로 만드는 약수들은 다 2250의 약수예요. 그럼 선생님 아까처럼 표를 그리려면은 가로축, 세로축 두 개만 해야 되는데 이 세 개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입체도 아니 입체를 해도 되긴 돼요. 입체를 해도 되긴 되는데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약수를 쭉 만들어요. 아까 표처럼. 네. 그 만든 거 하고 얘하고 또 가로 세로를 해가지고 만들면은 모든 약수를 구할 수도 있어요. 두 번 반복을 하면. 그러면 생각해봐요. 얘의 약수들 중에서 2하고 엮이면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짝수. 무조건 짝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수들이 쭉 있는데 이 2하고 엮여버리면 곱하면 무조건 다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홀수인 약수만 구해야 되니까 얘는 지금 건드리면 안 돼요. 얘 빼놓고 얘들로만 약수를 만들면 돼요. 그럼 그게 홀수 약수인 거죠. 그럼 몇 개예요? 어떻게? 12개죠. 3, 4, 10. 12개. 됐어요? 자. 158쪽. 진도가 되게 빨리 나가요. 이건 중학교 때 다 했는 거니까 뭐 시간 끌 이유가 없잖아. 네. 자, 1번에 A, B, C 세 지점으로 가는데 A에서 C로 가는 방법 몇 가지겠어요? A에서 B 거쳤다가 C로 가거나 또는 A에서 다이렉트로 C로 가거나 이렇게 했죠. A에서 B 거쳤다가 C 가는 경우는 몇 가지? 6가지고 A에서 C로 바로 가는 건 한 가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수업이 몇 가지야? 7가지. 5-3 해봐요. 꼭제 A에서 지금 보세요. 민정이하고 지원이가 2명 있어요. 지원은 맞지? 지금 민정이 몰라? 민정이 알아 몰라? 알죠? 그 민정이. 진짜 왜 그러세요? 지원이하고 민정이가 동시에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일로 갑니다. 맞죠? 일로 가는데 각각 지금 두 사람은 다른 길로 가요. 둘이 별로 안 친해. 그래서 예를 들어 지원이가 P 거쳤다가 B로 가면 민정이는 Q 거쳤다가 B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지원이가 일로 만약에 갔다고 할 것 같으면 지원이가 일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2가지 곱하기 3가지 하면 6가지 방법이고 민정이가 이 길로 가는 경우는 3 곱하기 4가 되니까 얼마?
12가지. 자, 그러면 딱 물어봅시다. 지원이가 이쪽 길로 가고 민정이가 이쪽 길로 가서 갈 때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경우는 총 몇 가지일까요? 이거 두 개를 곱해야 됩니까? 더해야 됩니까? 더해야 돼. 잘 생각해요. 이걸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더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일로 가거나 또는 이 사람이 일로 간다는 말이에요. 네. 또는이라면 당연히 더해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지원이 한 사람이 A에서 P를 거쳤다가 B로 가거나 A에서 Q를 거쳤다가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이건 더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원이는 이 길로 가고 동시에 민정이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곱해야 돼. 지원이가 가는 6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민정이가 가는 각각의 경우가 12가지씩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원이가 1로 갔다가 1로 갔어요. 이 한 가지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지원이가 가는 경로가 12가지예요. 또 예를 들어서 지원이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경로에 대해서 민정이가 가는 경로가 또 12가지인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동시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둘을 곱하면 72가지가 지원이가 1로 가고 민정이가 1로 가는 경우의 수가 이겁니다. 됐어요? 더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답이에요? 아니죠. 왜 아니야? 민정이가 위로 갈 수 있죠. 이 둘이 바뀔 수가 있는 거야. 맞죠? 바뀌어봤자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요? 72가지. 또 똑같이 더블이죠. 그죠? 그래서 총 답은 144가지. 이제 슬슬 뭔가 좀 발동이 걸리는 것 같죠? 느낌이 오는 것 같죠? 네.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되나 싶은 게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1번 이런 것도 중학교 때 해봤어요. 자, 뭐냐면 영역을 다른 색으로 칠하는데 네 가지 색깔로 같은 색을 칠하는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옛날 유럽 사람들 있잖아요. 유럽은 지도 보면 어때요? 복잡해요. 나라가 막 쪼개져 가지고 막 붙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혼자 뚝 떨어지고 이렇진 않다고. 그럼 그 지도를 칠할 때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나라하고 내 나라하고 좀 다른 나라인데 나도 초록색으로 칠하고 자도 초록색 칠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색깔을 다르게 칠해야 돼. 근데 그 옆에 또 붙어 있는 나라가 또 있어. 그럼 그 나라 또 얘들하고 또 다르게 칠해야 돼. 그러니까 인접한 나라는 다 다르게 색을 칠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지도 공장에 색깔을 도대체 몇 가지나 써야 되냐 이거야. 159개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150가지 색깔을 써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최소한 줄여서 색깔을 선택을 하려면 몇 가지나 필요하냐 이거를 그때 유럽 사람들이 그런 걸 고민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경우의 수. 그래서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봐봐. 지도의 색 칠하기 뭐 이런 거 하면은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A에 칠하는 영역이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네 가지. 그러면 B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3가지. B에는 세 가지 칠할 수 있겠죠. 그럼 D에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A 빼고 2가지.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만 다르면 되니까 두 가지 칠하면 돼요. 그죠? 네. 그러면 C에는 몇 가지 칠하면 되겠어요? BD 빼고 2가지. 얘하고만 다르면 돼요. 얘하고 같아도 괜찮아요. 그죠? 네.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총 몇 가지? 48. 48가지입니다. 마지막 문제. A, B, C, D를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하는데
아까하고 규칙은 똑같아요. 그럼 칠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 B랑 D랑 인접한 거예요. 아니요. B하고 D는 경계선 자체가 안 물려 있어요. A랑 C랑 아니에요. 그렇죠. A하고 C도 아니에요. 자, 몇 개나 나왔어? 72. 72가지. 또 혹제는 70인지 40인지 찍어봐. 찍어봐. 둘 중에 왜 그러세요? 둘 중에 예? 둘 중에 찍어. 뭐가 좋을까요? 틀렸어. 아, 소미, 저 40까지 할게요. 소미. 아니야, 좀 얘기해봐. 괜찮아. 이게 괜찮아. 얘기해봐. 나 괜찮아. 어? 얘기해봐. 몇 가지? 괜찮다. 얘기해봐라. 180? 틀렸어. 야, 어? 자신에게 얘기한다고 뭐 틀리면 뭐 경찰이 잡아가나? 어?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B하고 D 혹은 A하고 C가 인접 안에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아까처럼 이게 인접해 있다면 그렇게 경우를 하나씩 따져가면서 옆으로 이제 옮겨가면 되는데 A하고 C 혹은 B하고 D 이게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B하고 D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얘 둘이가 같은 색일 때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하고 얘 색깔이 다를 때에 얘가 선택하는 가지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꼭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A하고 C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걸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첫 번째 B랑 D가 같은 색일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일까요? 일단 네 가지죠. 네 가지. 일단 네 가지 먼저 칠합니다. 그 다음에 B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겠어요? A 빼고 세 가지. 요거 빼고 세 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D하고 똑같은 색이니까 D는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죠? D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C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겠어요? 얘하고 얘가 같은 색이에요. 그럼 저거 하나 빼고 나머지 그렇죠. 그럼 이 색깔 빼고 나머지 몇 가지 중에 고르면 돼? 세 가지 중에 고르면 돼. 36. 맞죠? 네. 그래서 B하고 D가 같은 색일 때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의 수는 36가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B하고 D하고 다른 색이라면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A에 4가지를 칠합니다. 그 다음 B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세 가지. 3가지 칠할 수 있겠죠. 그리고 C에는 몇 가지 칠할 수가 있겠어요? B 빼고 세 가지. B 빼고 3가지를 칠할 수가 있어요. 근데 D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겠어요? C랑 B 빼고 두 가지. 그렇죠. 아까 B하고도 달라야 되고 C하고도 다른 경우를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그럼 C하고도 다르고 B하고도 달라야 되고 요거 두 가지 중에서 칠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B하고 D하고 다시 D를 먼저 이렇게 칠합시다. D를 먼저 칠하면 얘하고 둘 다 달라야 되겠죠. 네. 두 가지를 칠하고 그 다음에 C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요거 색깔이 다르잖아요 지금. 다른 경우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겠죠. 그러면 얘는 몇 가지냐면은 48가지. 48가지.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84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맞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60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